네, 팩트 체크의 달인 목격자 K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미국의 의회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소식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대한민국 지금 어떤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던가 혹은 그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민주당의 반응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싸움은 우파들은 다 이제 인지한 것 같습니다. 이 동북아에서의 헤게모니 싸움이다. 미국과 중국이 대한민국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이 싸움은 그 지금 양강이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를 누군가가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거를 한번 오늘 보려고 합니다. 네. 예. 자, 일단 VOA는 이제는 우파들이 이제 거의 익숙해진 것 같아요. 잘 아시는. 최근에 더 많이 보게 된 이제 네.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주류 매체들이 너무 조명을 안 하는 것들이거든요. 너무 엉터리니까. 그걸 지금 미국의 소리 혼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지금 이 한국의 계엄과 탄핵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공조해 추진해놓은 미한일 3국 협력 등 외교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멈춰주세요. 네. 자 디테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원문을 펼쳐놓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의미 있게 보는 건 이 보고서가 나온 거는 23일이에요. 네. 이 방송은 어제 25일 날 오전에 한 방송입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도 이 VOA에서 다뤘어요. 그런데 그때도 내용을 어느 정도 간략하게 알렸지만 한 번 더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자세히 다뤘어요. 네. 더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화면을 조금씩 이동해 가지고 화살표 키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네. 해 가지고 그 자막만 좀 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예. 그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예, 그렇게 하시면 조금씩 가죠. 예. 쭉쭉 가 주세요. 쭉쭉. 예. 예,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려고 하는데 야당은 입장이 다르다. 예, 다음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 일본 중심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 이거 이제는 1차 탄핵안과 2차 탄핵안을 구분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네.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보고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내용을 잘 다루고 있어요. 네. 이걸 왜 1차 탄핵안에 이게 들어간 거를 왜 미국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행간을. 심지어 이 보고서에는 어느 이야기까지 있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그게 실수다라고 해명을 했다. 그거까지 설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지금 깔려있는 저게 실수겠느냐. 진심은 여기 있을 것이다라는 걸 이 보고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의 소리에서의 다른 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 주세요. 자, 요게 탄핵 사유 포함됐다는 것과 다음에 자, 만일 이제 헌재가 인용을 해버리면 외교 정책 방향성이 틀어지고 지속 가능하지 않아진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그 정책으로 갈 것이다. 친중적 방향성. 그게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굉장히 걱정하면서 걱정하네. 지금 우파들에게 마치 알리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우파가 아닌 유권자죠. 유권자들이 만일 선거를 한다면 저런 이재명 같은 걸 뽑겠느냐라고 대놓고 정답 알려주는 그런 보고서예요. 예, 더 보여주세요. 북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실질적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하드라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강경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이요.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고 반대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심지어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에 한국을 지금 통합시켰다. 그리고 한국을 그 피보탈 컨트리라 그러는 중추 국가 메인 롤이 되게 했다. 이걸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비판하고 있다. 이런 내용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예, 다음이요. 자, 과거 그 어떤 지도자들보다 심지어 이 어떤 새누리당, 뭐 한나라당, 뭐 소속이었던 우파 대통령들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 행동에 대해서 공개적 비판하고 있다는 거는 모두가 공감할 거예요. 반대로 이재명은 여기에 의문을 제기했다. 심지어 총선에서는 왜 대만 문제 우리가 개입합니까? 대만에도 쉐쉐, 중국에도 쉐쉐. 이게 지금 미국 사람들한테 완전히 각인됐어요. 자, 그 다음이요. 예, 쭉쭉 넘어가 주세요. 예. 자, 이렇게 지금
우리는 한미일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의 소리는 미한일이라 미국 당연한 거예요. 예,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예. 일본에선 일미한, 그렇죠. 일미한, 일본에서 그건 당연한 거죠. 중국도 또 다르고 네. 북한도 마찬가지. 예. 자, 이렇게 확장하는 노력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이재명은 수치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다 지금 평가를 보고서에 했잖아요, 있는 보고서에. 내용입니다. 예. 자, 다음이요. 쭉쭉 계속 넘어가 주세요. 어떤 트럼프 행정부, 요거는 좀 자막이 좀 더 보여야 되네요. 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관세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터프하죠. 네. 주한미군의 규모, 반도체, 기타 기술 뭐 이런 것들 실제로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자면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조금 나빠질 수도 있는 정책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가정입니다. 네. 트럼프가 지금 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만일 대통령이 부재하다면 대한민국의 국익에 저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지금 미국의 그 상하원 의원들한테 보라고 쓴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보라고 쓴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다음이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 대행 체제 때는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이런 우려가 있을까봐 바이든 정부 때부터 벌써 지금 한덕수에 대해서 계속 강하게 언급하면서 한덕수와 좋은 관계 그리고 한덕수와 심지어 외교와 안보적 미팅까지 재개했다는 걸 미국 스스로 알리고 한덕수가 파견한 대한민국 외교부 차관과 국무부 차관의 어떤 만남 이런 것들 이 지금 미국의 소리에서도 일부러 대대적으로 보도해 줍니다. 넘겨주세요. 쭉쭉 지금 요거죠. 예, 예, 그 외교부 차관입니다. 조태열, 예. 조태열이 아니에요. 조태열 그건 이제, 장관이고요. 이 사람은 차관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조태열의 메시지를 전달한 그렇죠. 것이죠. 예, 계속 넘어가 주십시오. 예, 예, 국무부고요. 요게 이제 아까 예, 넘어가 주세요. 예, 넘어가 주십시오. 예. 쭉쭉. 예. 지금 요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주말에는요. 어마어마한 보도가 있었어요. 요 앞으로 잠깐 예. 요 지금 전문가 로리스라는 전문가인데 이 사람은 심지어 국방부에서 동아태 차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전직인데 이 사람은 아시아 태평양 특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정학적인 어떤 상황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점령군 멘털리티라는 표현을 써요. 그 점령군이라는 표현은 누가 했냐? 이재명이 한 표현입니다. 이재명이 대선 아마 예비 후보 시절 때 뭐 지금 대한민국 역사가 근현대사가 굉장히 질곡이 있다 표현을 하면서 미군이 점령군으로서 친일파와 같이 그냥 화합을 해버리는 바람에 친일파가 척결한 이따위 이야기를 잔뜩 하거든요. 다 지금 이제 완전히 가상의 역사관인데 이런 장면과 아까 대만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죠. 중국과 대만 사이에 쉐쉐쉐 이 장면은요. 이 사람들한테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보고서에도 있고 이 사람은 VOA에 나와서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지금 저 진행자는 질문이 이랬습니다. 만일 그러니까 가령 이재명은 미국이 강하게 우려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치 자기도 친미적인 것처럼 표현들을 가다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이야 안 그러겠지. 하지만 곧 그 점령군으로 보는 멘털리티가 부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자, 쭉쭉 다 넘겨주세요. 예,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방금 앞에 예, 점령군 표현. 요건 재생해서 한번 보죠. 제 표현이 한번 재생 눌러주세요. 을 지적하면서 진보 정당은 대북 정책 전환을 위해 동맹을 희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But I think their true intent goes back to that occupier mentality, and I think it has a recourse to an anti-Japanese feeling within many people in Korea. So as I say, I think we'll have to watch this very carefully, both in the near term and then in the longer term. It's going to be a difficult thing to manage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마이클 오웬런 브루킹스 네, 스탑해주고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인연구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강조하면서 지금은 한국 정치뿐 아니라 미국 정치 상황 때문에라도 불안한 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멈춰주시면 저 지금 오헨런이라는 사람은 어떤 식의 이야기를 했냐면 앞에 사람 예, 방금 전에 나왔던 조금 더 젊은 사람
예. 가령 이제 이런 겁니다. 트럼프의 일기 정책이 주한미군과 관련해 가지고 터프하게 했던 부분들, 관세와 관련한 부분들, 어떤 기술, 뭐 반도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이 가지고 있었던 입장보다 더 강경해질 경우에 가령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만이 변수가 아니라 상대방이 민주당일 때 아주 잘못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언급한 거의 앞부분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재명은 능히 주한미군 그럴 거면 주둔비 올릴 것 같으면 철수해버리라고 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트럼프 정권은 철수할 정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지금 이기 정치를 어떤 식으로 할지 로드맵을 일부러 지금 이제 공개 안 하고 이제 불확실성을 어떻게 보면 최대한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어쨌든 미국의 조야에서는 트럼프 자체도 자기들 보기에는 변수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이재명이란 변수는 극악한 변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지금 우려하네요. 국민들의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고 보네요. 예. 장기적으로. 그러면 한번 그 보고서를 찬찬히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글씨가 미국 정 좀 작고 미국 의회의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허접한 보고서가 아니고요. 그거를 VOA 방송에서 이제 방송을 한 거고요. 그렇죠. 예. 자, 이거네요. 자, 지금 계엄령과 탄핵 사태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 위기에 대해서 쭉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월에 벌어졌던 일들을 어느 정도 앞에서 요약을 해주는데, 자,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의석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보수 여당이 얼마나 적은 의석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또 조국혁신당 등등이 의석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이요. 타임라인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제가 쭉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이재명을 이긴 대선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2024년으로 넘어와서 이때부터 어떤 국회를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것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장악한 민주당이 얼마나 폐악질을 했는지 입법 폭주를 했는지 이야기하면서 이재명이 지금 선거법 1심에서 유죄받은 것 그리고 이게 만일 확정이 된다면 지금 자기 뭐 지금 의원직이고 뭐고 정치적으로 은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검 전국, 거부권 전국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과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안을 올리는 것 요거까지 설명을 하면서 지금 말하자면 맥락을 설명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계엄령 사태가 터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고 그 다음 이야기를 쭉 보고서인데 뭐. 굉장히 정확하게 아유,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눈에 띄는 건 7일 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로 사과했던 것까지 언급을 하고 있고 그때 이제 한동훈이 우겨가지고 하게 만들었던 임기 단축을 포함한 뭐 이런 걸 일임하겠다 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우려를 했던 거죠. 그런데 12일 날 요건 확대해 주세요. 쭉 밑에 확대해 주시면 예. 12일 날에 12일 날. 어떤 변곡점이 생기는지 미의회 보고서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언한 거. 계엄을 선언한 것이 바로 헌법 질서를 지키고 복원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예. 해석을 했네요.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 전환을 한 것을 의미 있게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자, 자기네들 아주 독재적이고 폭력적인 그 의회에 대한 어떤 폭거로서 지금 헌법을 파괴하고 있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지금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친북, 종북적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한 담화를 잘 그대로 예. 내용을 잘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다른 나라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깊숙이 보고 평가하는 그런 보고서는 아유,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패권국이고 동맹국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뭐 대행 체제라던가 그리고 탄핵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눈에 좀 띄었던 거는 지금 미 정부의 반응에 반응이네요.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미리 사전에 알리지 않고 계엄한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졌던 것과 아주 우려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뭐 이렇게 요 정도 초기 입장에 대해서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어떤 한덕수 총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어떤 강한 지지 표명을 했던 것까지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이 헌법 질서가 굉장히 어떤 복원력이 좋고 그런 부분에 상처나 그 한덕수의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포인트를 주기 위한 이제 코멘트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잘 이제 국정을 운영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했던 외교와 안보 미팅을 복원하고 대화를 복원하고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미국은 한덕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한덕수가 주미 대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선 파악을 너무 잘하고 있죠. 미국은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인물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아주 철저하게 주미 대사 할 예. 때 또 이런 관련된 사람도 많고요. 연관된 사람. 주미 대사를 했던 것도 벌써 수십 년 전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 파악돼 그 있죠. 긴 기간 동안의 분석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에 대해서 별 어떤 꺼림 없이 바로 아주 대통령 대우하듯이 대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아까 그 제가 자막으로 한글 자막으로 보여드렸던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아주 정확합니다. 지금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과 아주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에 취임하고 나서야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게 된 걸 강조를 하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아예 두 자릿수 뭐 격차가 지지율에서 두 자릿수 격차가 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은 그 지금 아예 이제 어떤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을 지금 옹호하고 하고 있다. 있다. 그러니까 뭐 친중적인, 친북적인 예 그리고 첫 번째 탄핵안에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 이거 지정학적인 균형을 도외시하고 지금 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하는 그런 정책을 했다. 뭐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 탄핵안에 넣었다는 것까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까 한글로 잘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그 앞에요. 네 번째 장, 그 앞에 네 번째 장. 예, 여기 또 확대 쭉 해서 올려주십시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동맹과 관련된 이야기 여러 가지 이 어떤 탄핵의 후폭풍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이 지금 윤석열이 잘 해오고 있던 동북아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을 깰까봐 걱정하는 걸 쭉 썼는데 눈에 띄는 건 이런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언급이 종종 있어요. 가령 한국이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화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외교정책의 센터피스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쉐임풀이라고 수치스러워한다고 나오네요.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이거 이야기했던 나오네, 걸 그냥. 보고서에서 점을 땅 찍어가지고 딱 이야기했습니다. 수치스러워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예,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어떤 지도자보다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중국의 최근에도 이제 담화로 이야기했던 중국인 간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과 그 기존에도 가지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들이 중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에 또 이번에 이재명을 땅 찍어가지고 이런 접근법에 회의적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간다 이런 예. 식으로. 저는 지금 이 미국의 소리 방송 한국판에서 나오는 방송도 그렇고 이 보고서도 그렇고 계속 방점을 찍고 있는 게 이재명은 달라.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은 문제야. 이런 이재명에 이야기를 대해서 하고 있어요. 우려를 하고 있는 거다. 깊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 말하자면 이제 전문가가 보고서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어떤 뭐 민주당 입장이라든가 공화당 입장, 정파적 입장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전문가가 볼 때 대한민국 상황 이렇다라는 걸 아주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본 것이고 사실 이런 식의 시각을 조중동이 지금 더 비춰야 되잖아요.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에 광풍을 만들 게 아니라 조중동 얘기는 뭐 아유 그놈들은 이재명이 이런 것에 대해서 조중동이 제대로 보도 안 하니까 우리가 미국의 소리를 보면서 진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자, 이 매체에서는요. 미국의 소리에서는 심지어 4번 먼저 가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충격적인 예. 지금 요거는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이화영이 실형 선고 받은 걸 가지고 이재명을 같이 엮어가지고 판결문에 이재명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의 대북 송금 문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제 그 보고서에도 의회 보고서에도 미국 관점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의 경우에는 내년에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도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 부분이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지금 이재명을 딱 찍어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이 이재명에게 이득이 되어서는 큰일 난다라는 걸 대한민국 유권자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아예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말하자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금 암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뭐 지금 제재 대상인 그 미국의 이재명이 그것도 지금 제재를 하고 있었던 시점에 돈을 준 것이고 그걸 이 제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준 게 아니라 이화영을 통해 가지고 김성태 기업을 시켜 가지고 한 거잖아요. 너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미국의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냐 뭐 이런 거 하고 전혀 무관하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명확하고 특히 미국의 소리 같은 경우는 이미 새로운 대표가 지명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특정 어떤 정파 뭐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적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스스로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지금 정세에 대한 관점이 오히려 반영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 의회 보고서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스탠스였던 것까지 다 언급을 하면서 그게 심지어 변화하고 있는 것까지 지금 다 언급을 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떤 정치적 변화 상관없이 심지어 트럼프라면 더더욱 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트럼프는 지금 페어한 언론, 페어한 선거, 페어한 국경 뭐 이걸 지금 이 세 가지를 자기의 테마로 삼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딱 이 이슈가 적용이 되죠. 계속 보여드린 그 중국의 개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딱 클릭이 될 만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 이제 언급했던 정용진과의 만남 이거는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왔어요. 정용진이 모든 걸 다 공개할 수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트럼프를 만난 것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15분 정도 대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용진이 마라라고를 향해서 비행기 타고 갈 때는요.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는 일정만 가지고 갔어요. 트럼프 주니어를 1박 2일 만난다 했는데 가가지고 하루 연기되고 또 하루 연기돼 이틀이 연기돼서 지금 트럼프도 만나고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만났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 트윗들이 의미심장합니다.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런 대한민국 한반도 뭐 위성사진 가지고 했던 그런 트윗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만한 장면들이고 특히 트럼프가 이기에 어떤 정치를 할지는 정용진을 포함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같이 이제 이야기가 될 만할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 정광훈 목사님 초대 받았잖아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은 당연히 지금 대한민국 상황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광화문 집회라던가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 변화가 어떤 방향성 미국에 얼마나 지금 이재명이 국익을 저해하는지 이런 걸 잘 설명해 주실 분이라 기대합니다. 사모님도 같이 초대받았어요. 그럼요. 받은 것 자체가 지금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가 바이든에 대해서 비판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에 대해서 뭔가 회의적이거나 비관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이럴 거라고 지금 오해를 하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이 어떤 관세 뭐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주한 미군 주둔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트럼프를 굉장히 단순 도식적으로 보는 시각인 거나 마찬가지. 우크라이나 전쟁도요. 트럼프의 지혜로운 어떤 솔루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하냐면요. 방산업체 지금 풍산 회장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취임식이에요. 그렇다고 유진 회장이 트럼프와 기존에 무슨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나? 특별하진 않거든요. 풍산은요 최근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기업이에요. 뭐 때문에? 우크라이나. 예, 다음 사진 봅시다. 미국이 지금 재래식 무기에 포탄이 부족하니까 대한민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삼각 공조로서 미국이 자기네들 사용해야 되는 그 비축분을 자기네들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그 비축분을 우리나라가 채워주고 그걸 할 때 했던 게 바로 풍산입니다.
이 풍산을 지금 초청한 건요.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가 이런 입장일 것이다. 가령 저 지금 젤렌스키에 대해서 반대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친러 입장일 것이다. 이런 식의 단순 도식이 틀렸다라는 이야기. 방산 협력 계속 간다는 거죠. 계속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대한민국 방산 기업을 굳이 부른다는 건 지금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가 기존의 그 정치 평론가들이 가지고 있는 트럼프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판들, 비관적 시각들을 좀 해소해주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뭐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거기에 또 최근에는 오늘 오전에 뉴스 보니까 미국의 어떤 조선 능력이 중국의 몇백 분의 1밖에 안 된다 이제. 그건 이제 미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다운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바이든은 아주 그냥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도 없이 그냥 기존 흐름대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항상 민주당이 무능해요. 민주당이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걸 이제 당선이 된 당선자 트럼프가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지금 해군력 너무 약화되는 게 우려가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K조선에 우리가 힘을 좀 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트럼프가 그런 방산 협력을 잘 하려면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좌에 복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솔루션이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도 예측하던데요. 미국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권좌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거다. 그리고 더 강한 우리가 신뢰를 보낸다. 이런 분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많이 그렇게 분석을 할 겁니다. 예, 저는 일단 빨리 트럼프가 취임했으면 좋겠네요. 그걸 땡길 수는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부정선거 이제 밝혀집니다. 네. 대통령- 목격자 K가 뭐 이런 거 분석한 좀 미국에서 공부했죠? 예, 저는 유펜에서 학부. 공부했습니다. 예. 학부. 학부는 한국에서 했고 석사를 미국에서 했습니다. 석사를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이제 분석을 이제 잘 하는 겁니다. 네. 목격자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